여기서 중요한 건 엔화가 만약 너무 약해지는 상황입니다.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일본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엔화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일본의 외환 보유액 중 상당 부분은 미국 국채 형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는 미국 국채 10년물 차트고요. 따라서 대규모 환율 방어가 필요해지면 미국 국채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합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 되는 거죠. 바로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상황입니다. 7월 FOMC 이후에 10년물 장기 금리가 이렇게 급등했는데 여기서 더 급등을 한다? 그러면 트럼프 중간 선거에서 완전 완패죠. 그러면 30년물 국채를 봐도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지표가 국채 금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장기 국채 금리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 부채가 이미 36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금리가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도 정부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3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미국 주택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모기지 금리도 상승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 구매가 부담스러울 거고 소비가 둔화되고 기업 투자 감소, 결국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7월 FOMC에서 금리 동결 했지만 9월 금리 인상을 예견하면서 30년물 장기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또 급등을 한다? 이미 30년물 장기 금리는 5.2%를 돌파하면서 2007년 금융위기 이후의 최고 수준입니다. 결국 이렇게 장기 금리가 급등하면 트럼프 중간 선거 완패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일본 니케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2024년 이때가 8월 5일이었습니다. 24년 8월 5일. 엔켈이 청산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에서 0.25%포인트로 인상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로금리 시대를 벗어나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로 인해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하루 만에 약 12%가량 급락했습니다.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 모두 영향을 받았는데요. 한국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 차트 역시 24년 8월 5일입니다. 이날 니케이 지수가 크게 폭락하면서 코스피도 장중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당시 시장을 흔든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게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입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자 엔화 가치가 빠르게 오르고 그동안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미국과 한국 등 글로벌 증시에 투자했던 자금이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돼서 이렇게 폭락이 나온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엔화의 움직임이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 국채 시장까지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시장에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 국채 금리 급등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